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도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장 내에 참관인도 없을 뿐 아니라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택배 상자나 비닐봉지에 집어넣으라고 해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의 항의가 부산 곳곳 투표소에서 빗발쳤습니다. 어제 홍성군의 한 개표소에서 봉인지를 떼어낸 자국이 남은 투표함들이 여러 개 발견돼 개표가 2시간가량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초접전 지역구는 전국에서 모두 24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12명의 당선인을 냈는데 모두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 확진자 별도 투표소입니다. 책상도 없이 차량 보닛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참관인조차 없이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저 그러면 확진자들은 투표하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저는 잘 모르요. 지금 여기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위에 계시죠. 저는 오늘 처음 알바예요. 그럼 여기 아무도 아시는 분 없이 투표하고 있는 거예요? 기표를 마친 투표지는 정식 투표함이 아닌 봉인도 안 된 우체국 택배 상자에 넣겠습니다. 이 같은 소동은 부산 지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부실한 준비와 투표함도 없는 황당한 투표 시스템으로 선관위가 선거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비닐이 덮인 한 투표함. 뚜껑에 붙어 있어야 할 특수 봉인지가 뜯겨 있습니다. 특수 봉인지가 뜯긴 채 덮개가 살짝 열린 투표함이 발견되자 개표 참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투표함 열쇠가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뚜껑이 열렸습니다. 투표 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죠. 특수봉인지 주변에 봉인지를 떼어낸 자국이 있는 투표함 6개가 발견되며 개표는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표차가 3%포인트 이하인 초박빙 지역은 24곳인데 이 중 절반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입니다. 이 12곳의 투표 결과를 분석했더니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모두 사전투표함에서 민주당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오면서 승부를 결정지은 겁니다. 인천 연수울에서 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꺾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000표 넘게 더 얻으면서 승리했고 부산 사하갑의 경우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불과 697표 차 신승을 거뒀는데 역시 사전투표에서 4,600여 표를 이긴 덕분이었습니다.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 8곳도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모두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하는 관내와 지역구 밖에서 하는 관내로 나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을 보면 일부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마치 유령이 투표한 것처럼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수가 한 표 더 많은 겁니다. YTN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253곳의 관내 사전투표소 3,508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지역구 투표의 경우 전국 관내 사전투표소 10곳에서 실제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수가 한 표씩 많았습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27곳에서 투표수가 최대 10표까지 많았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0대 총선에서는 8곳에서 한 표씩, 7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소 13곳에서 투표수가 한 표에서 최대 4표까지 더 많았습니다. 경기 고양에선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러 갔더니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와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전투표 실시 이후에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에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넣는 듯한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분 확인을 거치고 서명하려는데 자신의 이름이 이미 선거인 명부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신분증을 확인했을 텐데 제 신분증을 누가 들고 왔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이게 부정선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 우편 투표함 보관소를 촬영한 폐쇄회로 TV 영상입니다.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지가 든 봉투를 투표함에 집어넣고 잠시 뒤 투표함을 닫고 봉인지를 붙입니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투표 조작도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이 점검을 해보니 이 선관위의 투표 개표 시스템 모두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1번 후보를 찍었는데 2번 후보 투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허술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USB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A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B 후보 투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표뿐 아니라 투표에서도 해킹을 통한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 투표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가상의 인물을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내부 전산망은 쉽게 열렸습니다. 외부 영역업체가 선관위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원격으로 연결해 유지 보수하는 지점이 빈틈이었습니다.
사전 투표소에도 선거망 접근 가능한 통신 장비에 비인가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데 이곳도 구멍이었습니다. 보안관리도 허술해 일단 침입하면 사전 투표 여부를 수정하고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는 등 기록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일부 비밀번호가 1, 2, 3, 4 같이 쉬운 형태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분류기에 외부 장비를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심으면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 투표할 수 있고 또 투표했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을 뿐더러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도장 파일을 빼내거나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도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개표 시스템 역시 보안 절차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선관위가 어떻게 감사를 회피하려 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공개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쟁의.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 우리는 독립기관인데 어디 저기 감사원이 우리를 감사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라면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애교입니다. 이건 정말 애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감사 회피 전략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은폐입니다. 감사 준비 중에 본인들의 잘못을 발견하자 은폐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일리트 키보드인데요. 삭제하는 행동까지 대범하게 벌였습니다. 사무총장 퇴직 시에 관용폰, 노트북을 일단 무단으로 가져갑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무총장 임기 중에만 쓰라고 제공됐던 관용 핸드폰과 노트북을 임기 끝났는데 가져가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깡통폰과 깡통 노트북을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자, 파쇄. 채용비리 연루 직원들의 감사가 임박되자 관련 파일을 파쇄하고 삭제하는 대범한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으로도 안 되자 은폐하고 삭제하고 파쇄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증거인멸이죠.